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무탈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무탈 인생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쭤볼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장실 갔다 온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또 마렵네? 밤에 자다가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 가요. 밖에 나가면 화장실이 어디 있나 먼저 찾게 돼요. 고개 끄덕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방광 나이를 10년 젊게 되돌리는 방법, 그리고 밤에 푹 자는 비밀 전략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나이 들면 왜 자꾸 소변이 마렵나? 자, 먼저 우리 방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해요. 방광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예요. 이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제 화장실 가야 해 라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죠. 정상적인 경우에는 방광의 소변이 어느 정도 차면 그때 신호가 가요. 보통 300에서 400cc 정도요. 그런데 과민성 방광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는 강하게 오는데 실제로는 소변이 별로 안 차 있어요. 즉 방광이 너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빨리 가, 빨리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마치 화재 경보기가 연기 조금만 나도 울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화장실 가보면 실제로는 소변이 별로 안 나오죠. 이것밖에 안 나와?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외출할 때 화장실 위치부터 확인하게 되고 여행은 엄두도 못 내죠. 둘째,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밤에 자다가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요.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심각한데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과민성 방광 환자의 30에서 40%가 불안증이나 우울증을 같이 겪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내가 한심하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나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계속 쌓이면서 자존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 정신 건강까지 연결된 문제거든요. 화장실, 뇌가 명령할 때마다 가지 마세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아기들 생각해 보세요. 아기들은 소변이 마려우면 어떻게 하죠? 그냥 바로 싸버립니다. 참을 줄 몰라요. 왜냐하면 뇌와 방광이 아직 훈련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면서 뭘 배우냐면 바로 소변을 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 조금만 참아.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뇌와 방광이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조화가 다시 깨지기 시작해요. 방광은 가자 하는데 뇌는 아직이야 라고 말할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훈련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배뇨 훈련법 정말 효과 좋습니다. 배뇨 훈련의 구체적 실천 방법은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대로 하시면 돼요. 둘째, 스마트폰 알람을 2시간 간격으로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첫 소변을 봤다면 9시, 11시, 1시, 3시 이런 식으로요. 셋째, 알람이 울리면 마렵든 안 마렵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몸이 규칙적인 리듬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넷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시간이 안 됐는데 신호가 와도 참으셔야 합니다. 참으라고요? 그럼 지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로 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민성 방광은 실제로는 소변이 별로 안 차 있는데 신호만 강하게 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참기가 힘들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퀵 해결입니다.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2-3주 정도 하시면 신기하게도 방광과 뇌가 다시 동기화되기 시작합니다. 요의가 오는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밤에도 덜 깨게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시간이 안 됐는데 너무 마려우면 어떻게 하죠? 바로 이때 사용하는 게 퀵 케겔입니다. 케겔 운동 들어보셨죠? 보통은 항문과 요도 근육을 5초간 꽉 조였다가 5초간 쉬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방광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고요. 그런데 퀵 케겔은 좀 달라요. 퀵 케겔 하는 법, 1에서 2초간 확 조였다가 바로 풀기. 이걸 5회 연속으로 합니다. 빠르게 꽉 풀고 꽉 풀고 꽉 풀고 꽉 풀고 꽉 풀고. 이게 뭐냐면 방광 주변 근육을 자극해서 지금 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거예요. 신기하죠? 실제로 해보시면 정말 요의가 사라집니다. 마법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퀵 케겔을 해서 요의가 사라졌다고 바로 화장실 가지 마세요. 안 마려워졌네? 그래도 가서 볼까?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시간이 되었을 때만 가야
뇌와 방광이 다시 제대로 된 신호 체계를 배우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좀 불안하실 거예요.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급하면 어쩌지? 걱정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요. 몇 번만 해보시면 아, 정말 참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몸으로 느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각각 알아두시면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남성분들께 과민성 방광이 있으신 분들은 앉아서 소변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남자가 앉아서 소변을 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서서 보는 것보다 앉아서 보는 게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데 훨씬 유리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리고 다 보셨다 싶으면 10초에서 20초 정도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 다음에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시면서 복부에 살짝 힘을 주세요. 그러면 남아있던 소변이 더 나옵니다. 그래도 뭔가 찝찝한데요? 그러면 잠깐 일어섰다가 다시 앉아보세요. 자세를 바꾸면 방광 안에 남아있던 소변이 위치를 바꾸면서 더 나올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원래 앉아서 보시니까 자세는 괜찮은데요. 다 보셨다 싶을 때 복부를 살짝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아랫배를 양손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잔뇨감이 훨씬 줄어들어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방광 건강을 지켜줍니다. 선생님, 저는 밤에 꼭 두세 번은 깨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세요. 야간뇨, 정말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진짜 야간뇨와 가짜 야간뇨, 잠이 먼저 깼다가 아, 소변이 마려운가 하면서 화장실 가시는 분들, 이건 진짜 야간뇨가 아닙니다. 이건 불면증으로 인한 야간 배뇨예요. 즉,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게 아니라 잠을 못 자서 깬 거예요. 그런데 깨고 보니까 소변도 마렵네 하고 가시는 거죠. 이 경우는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게 먼저예요. 제가 나중에 숙면 루틴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진짜 야간뇨는 뭐냐면 소변이 정말로 마려워서 잠에서 깨는 경우예요. 자다가 갑자기 방광이 꽉 찬 느낌에 확 깨는 거죠. 이게 밤마다 2회 이상 반복되면 야간뇨라고 봅니다.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남성분들은 전립선비대증이 있을 수 있고요. 콩팥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심장 기능이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당뇨나 고혈압 약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 야간뇨가 심하신 분들은 꼭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멜라토닌 이야기를 해볼게요.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잠만 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낮에는 멜라토닌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이제 쉴 시간이야. 소변 만들기 줄여.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다음은 물 마시는 방법이에요. 해가 떠 있을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 이 정도는 낮 시간에 마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해가 지면 물 섭취를 줄이세요.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조금씩만 마시는 거예요. 특히 잠들기 2시에서 3시간 전에는 가능하면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목이 마른데요? 입만 축이는 정도로 마시세요. 한 모금, 두 모금 정도요. 커피와 술은 취침 4시간 전에는 끝내세요.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어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저녁에 소주 한잔 하면 잠이 잘 오는데요? 처음에는 잘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자다가 깨게 되고 소변도 자주 마렵게 됩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들, 특히 포시가, 자디안 같은 약 드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이 약들은 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약이에요. 그래서 소변량이 많아지죠. 이런 약은 반드시 아침에 복용하세요. 밤에 먹으면 밤새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잡니다. 이번엔 좀 의외의 원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다리 부종. 저녁만 되면 다리가 붓는 분들 많으시죠?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고요. 이게 야간뇨와 무슨 관계냐고요? 밤에 누우면 다리에 있던 수분이 몸으로 다시 흡수돼요.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콩팥이 물이 많네? 소변으로 내보내야겠다 하고 열심히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많아지는 거죠. 해결 방법은 잠자기 2시간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놓으세요.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쿠션 위에 올려놓거나 침대에 누워서 벽에 다리를 기대면 돼요. 15에서 20분 정도만 이렇게 있으면 다리에 있던 미리 흡수돼서 소변으로 나가요. 그 다음에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고 주무시면 밤에 훨씬 덜 깨게 됩니다. 여기에 허벅지나 골반 쪽을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더 좋아요. 림프 순환을 도와주거든요. 두 번째, 수면무호흡증으로 코 고시는 분들, 특히 자다가 숨이 멎는 듯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 이거 꼭 체크하셔야 해요. 수면무호흡이 있으면
AMP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몸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스트레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더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분들은 CPAP CPAP 장비를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야간뇨도 줄어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숙면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잘 자야 방광도 쉬거든요. 일어나서 10분 이내에 밖으로 나가 햇빛을 쬐세요. 창문만 열지 마시고 진짜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베란다나 마당에서 10분만 햇빛을 보세요. 왜냐하면 아침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몸이 지금은 낮이구나, 활동할 시간이야 하고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밤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돼요. 낮과 밤의 리듬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밤에는 반대로 체온을 살짝 떨어뜨려야 깊은 잠이 와요. 저녁에 15분 정도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족욕을 하세요. 따뜻하게 하면 체온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올라가죠. 그런데 샤워나 족욕을 하고 나면 몸이 열을 식히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체온이 떨어지고 그 타이밍에 잠이 솔솔 오는 거예요. 혹은 방 온도를 1에서 2도 낮춰보세요. 우리 몸은 약간 서늘할 때 더 깊이 잠듭니다. 방은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불빛 하나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요. 커튼을 쳐서 완전히 안막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침대에서 멀리 두세요. 자기 전에 핸드폰 보면 블루라이트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까요? 첫째, 방광은 참는 훈련으로 젊어집니다. 2시간 알람 설정하고 시간에 맞춰 화장실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퀵 해결로 급한 요일을 제어하세요. 1에서 2초씩 꽉 조였다 풀기, 5회 반복, 신기하게 요의가 사라집니다. 셋째, 물은 낮에, 잠은 밤에, 해가 떠 있을 때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해가 지면 줄이세요. 커피와 술은 오후 4시 이전에. 넷째, 멜라토닌, 빛, 체온을 관리하세요. 아침에 햇빛 10분, 저녁에 따뜻한 샤워나 족욕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세요. 다섯째, 다리 부종과 수면 무호흡도 체크하세요. 잠들기 전 다리 올리기, 필요하면 CPAP CPAP 사용하세요. 여섯째, 증상이 심하면 꼭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하나하나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될까? 의심도 들 거고요. 하지만 2-3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낮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삶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여행도 갈 수 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부담 없어지고요. 나이가 들어도 숙면과 편안한 배려는 충분히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3가지만 기억하세요. 2시간 알람, 퀵햇헬, 아침 햇빛 10분,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무탈인생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